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월 2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발리 아gung 화산 폭발 위험은 지난주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산재를 뿜어내는 것은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마그마가 산 내부에서 요동치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지진의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곧 폭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조코위 대통령도 지난 화요일 거의 10만 명에 넘는 이재민촌을 찾아가서 언제까지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 산간 주민들을 위로하고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gunung agung이 터질 경우 덴파사르 공항 외에도 럼복 공항과 바뉴왕이 공항 그리고 수라바야 공항과 솔로 공항 등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관광객 공항 이용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편 갑자기 화산이 터질 경우 외국인들은 덴파사르 시내로 대피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 스마트라의 구능 시나봉 화산도 곧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기도를 마친 무슬림들이 299 행동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카르타 시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들 데모대는 국회의사당 앞과 수카르노하타 공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여서 군중 데모를 부추겼습니다. 이들이 든 피켓을 보면요, 똘락 뻐르뿌 오르마스 그리고 똘락 빼까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슬람 강경단체 해산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공산당도 반대한다는 것도 끼워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빼까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어찌되었든 조코위 정부를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카터 누르만티오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경찰이 아닌 다른 민간 기관에서 5천 종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다는 정보를 선임 군 장성들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그것도 트리스트리스노 전 부통령과 같은 고위 군 선배 장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정보가 있다고 공개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A1, 1급이죠. 1급으로 분류될 만한 비밀 정보라고 한다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조용히 국방부 관계관들과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은 일반 기자들에게까지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란또 정치안보조정장관은 5,000정이 아니라 단지 500정의 권총을 국정원 정보학교가 반동 빈닷이라고 하는 군장비 생산업체에서 샀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원래 15,000정의 무기를 살 계획이었지만은 빈닷이 5,000정밖에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5,000정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000정이든 500정이든 모두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합참의장이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일반에게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합참의장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또 누르만티오 합참의장은 좋든 싫든 무기 숫자가 5천인지 500인지 또 어떤 기관이 샀다는 것인지 불법 구매라고 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이런저런 사실 여부를 국회에서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약 6개월 후 정년을 하게 되어 있는 가또 합참의장의 잦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합참의장의 발언치고는 좀 가벼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코위 대통령은 가또 누르만티오 합참의장과 띠또 경찰청장이 아니면은 경찰 출신 부디 빈, 그러니까 국정원장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가또 장군을 조기 교체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카르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nikasiri.com이란 웹사이트 운영자를 긴급 구속하고 웹사이트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글자 그대로 니카사리, 즉 이슬람식 간편 결혼 중매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카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새 부인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식 결혼은 아니고요. 본부인 몰래 이슬람 사원의 이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인정해주는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 사이트는 단번에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이트에는 빨간색으로 처녀를 원합니다, 경험은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글자를 새긴 티셔츠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그런 선전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이트를 개설하자마자 2,700여 명이 등록을 할 정도로 니카시리는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니카시리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이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nikasiri.com이 공개적으로 니카시리를 원하는 무슬림들을 모집하다 걸리긴 했지만 사실상 인도네시아 이슬람 남성 사회에서는 니카시리 결혼은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아닐 수 없고요. 종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두탈리타스 빡오가, 즉 오가의 이중성이란 제목으로 일종의 자원교통정리 보조원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던져주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건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70% 정도가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줬느냐 하는 질문에는 33%가 900루피아 미만을 줬다고 대답했고요. 37%가 1000루피아 정도를 준다고 대답했으면서 그 외에도 2000루피아 미만을 준 적도 있다고 12%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가가 지금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절반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가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과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하는 여론이 반반으로 나왔다고 해서 참 흥미가 진진합니다. 서부자바 주정부는 서부자바의 산업관문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빠띠만 항구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부자바주에서 생산 유통되는 화물을 교통지역인 자카르타까지 보내지 않고 직접 빠팀반이라고 하는 항구로 보내면 적어도 5배까지는 운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2020년이 되면은 서부자바에서 자동차만 200만 대를 생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방에 있는 빠팀반 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서부자와 빠팀반 신항 개발은 수방과 반둥 지역 수출 화물 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서부 수마트라의 향료 도시 벙쿨루를 잊지 마세요 란 제목 아래 벙쿨루의 관광지, 즉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집과 말보로 요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살던 벙쿨루 집은 벙쿨루 말고도 메단의 다나우토바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지만은 말보로 요새는 정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의 하나입니다. 우선 이 요새는 1712년에서 1718년 사이 네덜란드가 아닌 영국 사람들이 지은 요새입니다. 요새 면적도 4.4 헥타가 넘고요. 요새 안에는 대포도 많이 설치하고 창고라든지 숙소, 교도소 등도 잘 갖춰 놓았습니다.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영국은 이미 반텐라마의 요새를 지어가지고 후추와 같은 향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네덜란드와 직접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벙쿨루에다가 요새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외에 인도 차이나 반도의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부 반도 그리고 북부 가리만탄 해안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인도네시아를 통치하고 있던 네덜란드와 협상을 하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통치는 네덜란드가 해도 좋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영국이 무역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합의를 하고 맙니다. 따라서 영국은 자유롭게 인도네시아에서 향료를 수집하거나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여간 벙쿨루 말보로 요새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는 영국이 물러가고 그 후 네덜란드가 사용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이 또 쳐들어와서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소위 유럽 연합군들을 가두는 포로 수용소가 되는 등 2차 세계대전의 슬픈 역사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자카르타 더 웨스틴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 제18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동남아 남부협의회 회장의 송광종 씨, 감사의 이진수 씨, 간사의 우영택 씨,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석 부회장의 이철훈 씨, 부회장의 공자영 씨와 이강현 씨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동포사회를 대표해서 통일 에너지를 결집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과 글로벌 한인사회의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동을 통해서 한인 동포들의 통일 여론을 결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평통회의에 처음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명칭입니다. 영문으로 보니까 더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일자문회의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민주평화란 말을 더해서 마치 민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하려는 자문기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취지나 활동을 자세히 보면요, 그 기구의 명칭과 상이한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 단체가 한인 동포들을 대신한다고 하는 대표성 문제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대표성 문제는 평통뿐만 아니라 한인에도 공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선임하고 뽑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한인 동포 누구도 그들을 직접 선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인 동포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인 동포들이 우리가 언제 우리의 대표로 뽑았느냐고 반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완전 100% 한인 동포들의 의견을 사정상 반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최대 공약수를 찾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직능별 중간 대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종 협의회 대표라든지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 대사관이나 각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또 문화예술인 단체들, 그리고 여성단체, 학부모 대표들, 또 각 지방 한인회 대표, 각종 친목단체라든지 혹은 동창회, 이런 직능단체들이 대표를 뽑아서 선거인단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인터넷 세대인 유학생들은 직선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